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되신 분과 가족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량입니다. 오늘 또 짧게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피그마 이야기랑 코딩 부트캠프 이야기도 빨리 해야 되는데 뭔가 이슈거리가 자꾸 나오는군요. 비교적 최근에 HR, 그러니까 인사나 채용, 커리어 관련 테크 서비스 플랫폼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유명해지거나 자리를 잘 잡은 곳도 많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이번에 나름 유명한 회사 한 곳에서 좀 이슈가 된 소식을 듣게 돼서 살짝 제 생각을 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 설명글에 참고할 만한 기사 링크를 올려뒀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서 내용을 보시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피소드의 참고용으로 작성해두는 기사 링크는 제가 대본을 준비하는 시점에 구글 뉴스란을 검색할 때 상단 노출된 뉴스들을 출연한 것뿐이라서 별다른 의미는 없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특정 회사를 비난하거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기사를 통해 결론이 다 나온 이야기고 소식이 시간에 따라 두 가지 결론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 겁니다. 즉 기사 및 소식들이 다루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그 내용과 상황 자체만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이번 이슈와 관련된 내용은 2022년 10월 26일을 시작으로 28일 저녁 정도까지 관련 기사들이 쭉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HR 테크 스타트업으로 유명한 원티드랩의 대표가 술자리에서 20대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에 주먹질을 하는 폭력을 가했고 그 자리에서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분들이 이 내용을 온라인상의 실시간급으로 공유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한 소문이 난 지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무려 10% 정도 폭락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이 정도면 진짜 장난 아닌데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원티드랩 대표는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임하겠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먼저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일과 관련된 추가 소식이 또 추가로 나왔습니다. 대표가 자진 사임한다라는 걸 철회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었고요. 애초에 사임한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없었는데 잘못 전달된 거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계속 대표를 하겠다라는 걸로 결론이 났죠. 먼저 공개된 기사들에서 나왔던 내용만큼 심각한 폭행이 아니었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직원들에게 사과를 했으며 대신에 이후 1년 동안 연봉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슈가 마무리된 상태예요. 이거 막상 소식을 읽어보고 대본을 쓰려고 하니까 좀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내용인가 싶기도 하네요. 팟캐스트 같은 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내용인 걸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아마 완전 초창기 에피소드 때 웬만하면 특정 회사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사에 다 나와서 이미 수면 위로 다 떠올라서 확실시 된 내용은 그냥 이야기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비슷하게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 화재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온 동네 기사에 다 나온 걸 이야기하는 건데 큰일일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제 팟캐스트 자체가 별로 크게 유명하지도 않고 영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우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마 청취자분 중에 관련자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으시면 자세한 얘기 좀 따로 살짝 해주십시오. 대표분은 제외하고요. 사실 이슈가 된 내용 자체는 심플하고 그다지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의뢰 한국에서 자주 기사화되고 일어나고 있었던,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앞으로도 가끔 일어나서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런 종류의 이야기라고 감히 생각됩니다. 해명한 내용이 맞던, 최초 내용이 맞던 상관없이 큰 기업 혹은 잘나가는 테크 스타트업의 대표가 직원에게 손찌검을 했다 혹은 해코지를 했다, 그런 거죠. 한 번도 없었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자면 이런 일이 있을 법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걸 무시하고 가자,
별 사건 아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최초 소식으로 전해진 내용이 진짜 일어난 일이건 다소 과장된 내용이건 간에, 그러니까 정말 욕설과 주먹질이라고 불릴 만한 폭행을 했건 그냥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려친 거던 간에 아직 한국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네 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 얘기가 개발자랑 무슨 상관이 있냐, 코딩이랑 뭔 상관이 있어, 이제 그냥 아무 가십거리나 다 다루겠다 이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건 개발자가 중심이 되는 테크 스타트업에서 발생한 이슈라는 것에서 예전부터 제가 좀 생각하고 있었던 거랄까요?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제가 팟캐스트에서 다음에 시리즈로 다룰 내용을 또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한데, 스타트업이 주가 되는 내용을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슈가 된 원티드랩의 이런 이슈들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서 이슈가 된 소식이 뜬 김에 가볍게라도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결론적으로는 스타트업에 대한 환상을 좀 깨라 라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다뤄보겠습니다. 당장 준비할 에피소드도 한여름이라 언제 진행하게 될지도 아직 확정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은 정말 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이번 소식, 그러니까 술자리에서의 대표의 폭언 및 폭행과 관련된 전후 소식을 접했을 때 들었던 생각을 꼽아보자면, 일단 제일 처음 든 생각은 딱 이번 에피소드 제목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남의 회사 평가에서 별점 매기고 커리어 관리해주고 인사 관리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먹고 사는 HR 서비스 회사에서 대표가 직원을 폭행해서 이슈가 됐다고? 뭐야, 완전 웃긴데? 제정신인가? 성공한 HR 테크 스타트업이 인사관리 문화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회사를 창업한 사람으로부터 말이죠. 이 회사가 개발자들에게도 이미지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지 않았나? 이미지 다 깎아먹겠구만,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개발자 모임까지는 아닌데요, 참 감사하게도 주변에 의견을 물어보거나 질문을 드리거나 꼭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더 잘 아실 만한 분께 대신 물어봐줄 개발자분들이 영역이나 연차별로 좀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좀 주고받자마자 다 하는 말이, 와, 거기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실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랄까, 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왔어요.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 회사 백신을 쓰는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다니는 그런 일 같은 느낌 아닐까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는 걸로 먹고 사는 회사가 장애 발생 처리를 못해서 오히려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로막는 현상을 불러왔다거나, 누구나 지식을 배우기 쉬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서비스가 정작 남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료로 오픈해둔 교육 컨텐츠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아무런 동의 없이 아무렇게나 가져다 써서 제작자가 빡쳐서 강의를 내려버리고 결국 그 강의를 아무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검색 결과나 데이터로 먹고 사는 회사가 내부에서는 다른 검색 서비스의 결과를 일일이 하드코딩하거나 크롤링해서 자기네들 검색 데이터인 양 가져다 쓰면서 경쟁사 데이터의 정확성을 문제 삼는다거나, 경쟁사의 앱으로 배달을 시켜 먹으면서 앱 평가 점수는 까내린다거나, 그런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그냥 제 상상 속에만 있는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겠죠? 설마 진짜 이런 싸구려 웹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어요? 어쨌든 인사관리가 깊숙이 연관된 플랫폼으로 흥하게 된 스타트업에서 인사관리에 대한 나쁜 이슈가 생긴 건 참 아이러니한 느낌이었습니다. 속담으로 치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에 가깝겠군요. 그리고 또 들었던 생각은요, 역시 MZ세대 짱이다, 진짜 최고다 였습니다.
혹시나 제 팟캐스트를 듣는 분 중에 MZ세대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MZ세대에게 고마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특정 세대에게 붙이는 이 MZ세대라는 명칭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니들이 뭔데 우리를 정의하냐, 이렇게 반발심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거꾸로인 경우가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정해두고 어거지로 특징을 끼워 맞춘다기보다는 통계 같은 걸 내보니까 어떤 특정 세대군이 전후의 다른 세대와 문화적인 거나 가치관적인 거나 행동적인 면에서 꽤나 뚜렷한 차이를 보여서 특정 이름으로 지칭해서라도 분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돈이 관련되는 마케팅 영역이나 정치 지지율 혹은 또 다른 여러가지 목적으로 통계적인 분류가 필요한 경우가 워낙 많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여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실 딱히 지칭할 이름이 없어서 곤란한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어른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나 밀레니얼 세대, X세대 이런 명칭들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명칭을 직접 붙인 건 아니니까요. 원래 별명이란 게 내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상관없이 남들이 붙여주는 거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는 마십시오. 아무튼 제가 왜 MZ세대에게 고맙다고 느끼냐면요, 진짜 뭔가 정보를 공유하거나 욕하는데 꺼리낌이 없달까요? 망설임이 없달까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진심으로 정말 비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특징들에서 나오는 단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장점으로만 보았을 때 저 개인에게는 득되거나 도움되는 게 많아서 저는 정말 좋거든요. 주변 분들이나 지인분들과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도 야, 진짜 젊은 분들 혹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나마 회사 생활 좀 편해진 거라니까 라고 말한다니까요. 성냥팀장, 오랜만에 회식 어때요? 애들한테 좀 물어봐 줄래요? 에이, 요즘 다들 싫어해서 아무도 안 가요. 점심 회식이면 그나마 좀 올걸요? 주말 출근요? 당연히 싫어하죠. 요새는 자꾸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불합리한 거, 공평하지 않은 거, 자기 개인의 시간을 더 중요시하는 거, 온라인 모바일이 오프라인보다 더 편한 거, 이런 모든 성향을 다 가진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의 직급에 올라왔고요. 두각을 드러내면서 기존에 안 좋았던 IT 회사들의 문화를 다 뒤집어 엎어주고 있어서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은 갈 길이 멀긴 하고요. 그리고 해당 세대 모두가 다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젊은 꼰대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래도 저녁에 무리한 회식이 없어졌고요. 야근이나 주말 출근도 많이 해결됐고요. 휴가 눈치 보는 것도 많이 없어졌고요. 정시 퇴근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윗사람들이 아랫사람한테 막말을 못하고 행동이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분위기도 생겼고요. 비대면 근무가 자리 잡히는 데에도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개발자의 입지를 끌어올리는 데에도 많은 기여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여겨져요. 요즘 좀 찾아보면 블로그나 깃허브, 링크드인 이런데 어찌나 개발자 된 걸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의 어려움이나 우여곡절에 대해 알려주는 데 얼마나 진심이신지, 그런 걸 보다 보면 정말 시대가 달라졌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된달까? 좀 안 좋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요. 일단 좋은 면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 자체가 발전하고 그렇게 자기 의견을 오픈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많아진 것도 있고 시대적인 상황 같은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확 바뀌지 않으면 문화가 안 바뀌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의사결정권자를 통해 회사 내 여러 가지 문화들이나 기준 같은 것들의 방향이 결정 나지만 말이죠. 그 구성원들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들고 일어나거나 외부에 알려지는 게 부끄럽거나 안 좋은 영향이 외부에서도 알려질 위험이 생기면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회사가 돈을 벌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요새는 까딱 잘못하면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다 소문이 나서 아예 그 회사 지원을 안 하는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점점 더 회사 차원에서 조심하게 되는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로 향해 가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최고예요. 물론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거 역풍 맞으면 호되게 당할 수 있으니까 사실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가 나온 것 자체가 반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보면 창업자나 꽤 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좀 답답해지는 시대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잠도 안 자고 회사 꾸려고 키워왔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싶을 때쯤 사원 한 분 한 분한테 조심하고 눈치 봐야 하니까요. 물론 손찌검이던 말이나 행동으로 사람에게 폭력적이게 대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말이죠. 실시간으로 블라인드에 글이 올라오고 그걸로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제목 그대로 HR 테크 기업이 인사관리가 엉망이다. 혹은 대표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면 바로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폭행 수준이었건 그냥 툭 친 거는 상관없이 이제 회사에 누가 됐건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시대에 이른 건 소프트웨어를 통한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좋아졌고 그리고 그걸 지금 가열차게 개발해주고 있는 세대의 개발자,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정보 공개나 의견 제시에 꺼리낌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MZ세대 분들 잘하고 있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 꼰대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최대한 불합리한 것들을 들춰내고 공개하고 많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뒤에 나온 기사들에서 대표가 1년치 연봉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한 건 말이죠. 참 멋진 말이긴 한데요. 각오도 보여준 것 같고요. 당연히 대표니까 그 안 받기로 한 연봉이 큰 액수이긴 하겠지만 사실 대표로서 받는 연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요. 대표가 최대 주주인 입장에서 주식이 자기 잘못으로 10%가 떨어지는데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1년치 연봉으로 주가 폭락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면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미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해서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진짜 폭력이었건 가볍게 툭 친 거던 아무튼 무마는 해야 했겠네 싶은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이 이상의 잡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말이죠. 글쎄요. 결국 미래에 퇴사한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면 밝혀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요. 회사 직원들도 현재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으실 수도 있죠. 커리어적인 면이나 아니면 스톡 옵션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그렇게 먼저 나온 기사들처럼 심각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창업자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아니면 그냥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돈이 많아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테크 스타트업이 시작되고 자리를 잡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요즘 같은 경우는 100이면 100 개발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발자들이 만든 수많은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은 적당선에서 익명성을 보장해서 접근성을 높이고요. 순식간에 회사가 창피를 당할 수준 혹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수준의 내용을 일파만파 전달과 가공을 거쳐 퍼뜨려 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 같은 언론업과 관련된 쪽에 계신 분들은요. 밤이 새도록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IT 관련 뉴스레터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터지면 득달같이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그런 뉴스레터에 왜 자기 회사들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는 걸까요? 당연한 거겠죠. 어쨌든 그런 플랫폼을 열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요즘 세대 개발자들은 그런 회사 평가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너무나 잘 이용하고 그에 따른 여파가 얼마나 큰지도 잘 아는
매우 똑똑한 분들입니다. 자기가 만든 서비스나 자기가 속한 회사라고 해서 쥐뿔 예외 없다라는 거죠. 막말로 수가 틀리면 옮기면 되는 거거든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귀찮아서 누가 찾아와 주길 기다리는 것 뿐이지 맘먹고 구하면 금방 또 옮겨 타는 게 가능한 시대라서 개발자가 이직하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또 그게 예전처럼 안 좋게 보는 것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 목숨 거는 시대가 아니다 정도가 아니라요. 그렇게 한 회사에 오래 있으면 바보 취급 당하는 세상인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진짜 시간적인 싸움과 초과열된 경쟁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수준을 보고 있으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HR과 관련된 서비스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테크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 이런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마치 쇼핑몰의 상품처럼 회사들의 평가를 매겨서 노출하고 대부분은 IT 소프트웨어 관련 엔지니어 직군들이 주요 고객 및 사용자 혹은 타겟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끼리 입소문은 훨씬 더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터전 자체를 만드는 사람이 개발자니까요. 이 회사가 이렇다더라. 어디 가보니까 이 회사 평점 몇 점이라던데 거기 회사에서 댓글 단 거 보니까 엉망이더라. 야, 여기는 무슨 퇴사율이 몇 %야? 실제 직원이 올린 글 보니까 진짜 절대 가면 안 되는 회사 같던데. 이 회사가 연봉 상위 몇 %급이라더라. 다니기 좋은 회사 몇이라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웹이나 모바일과 같은 범용적인 플랫폼의 빠른 전달력과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 안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 회사 욕을 남기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온라인상의 박제가 돼버리면 생각보다 되돌리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블라인드에 그렇게 글이 막 올라올 정도였는데 그냥 툭 친 정도지 폭행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건 글쎄요, 약간 애매해 보이긴 한데 진실은 언제나 저 너머에 있는 거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내부에서 알아서들 하시겠죠. 이번에 이슈가 난 회사에 업계에서 꽤 유명한 리더급 개발자분이 영입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와는 별개로 앞으로 일어날 이 기업의 테크적인 면에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슈가 생긴 이 기업과는 상관없이 사무실 안에서 일어난 일 혹은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이 언제 메인 뉴스로 뜰지 모르는 거니까요. 테크 스타트업의 대표님들 고생 많으시겠지만 개발자를 포함한 직원분들에게 좀 잘해주시고요. 말과 행동도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사평 남기고 커리어 관리해주는 사이트들 평가 조작 지시하셔도 결국 다 드러납니다.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개발자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를 준비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루겠지만 어느 회사에 다니냐 혹은 어느 삐까뻔쩍한 스타트업이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요. 안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만 보고 눈이 가려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네요. 참 피곤한 일이지만 더 생각해 보실 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